저는 뉴욕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전후석이라고 합니다. Never before have there been 5 congressional candidates of Korean descent running at the same time. My Korean name is Sunja. You think about my existence being part of a national tragedy, the discrimination and the stigma, right? There was stigma. I'm forever grateful for this country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communism. I'm running because I want to work with you. My story as a Korean American story can be fundamentally an American story. 한인타운이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당선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넷플릭스에 잘 팔리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초반에 이제 배급을 적극적으로 알아봤는데 뭐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이제 넷플릭스랑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사지 않기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의기소침하던 과정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국내 관객들을 미리 맛보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제 관객들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LA에서 상영을 한번 하고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앞으로 이제 미주 여러 도시에서 상영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재미 한인 사회가 직면한 여러 이슈들을 좀 불편한 영역을 가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작품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를 만든 완성품하고 제가 처음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동기는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네, 처음 만들려고 했었던 동기는 재작년에 존 볼튼 트럼프 안보 보좌관이 The Rumor It Happened라는 자서전 같은 걸 냈잖아요. 근데 거기 읽어봤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존 볼튼이 말하기를 트럼프, 폼페오, 볼튼의 어떤 이념적 갈등, 충동적 결정, 살이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한반도 이슈가 혹은 한 나라의 국군이 쉽게 좌지우지 되는 걸 보면서 만약 저런 자리에 한인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한반도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어요. 그 가설을 갖고 있던 찰나에 신문을 봤는데 5명 재미 한인이 이제 연방원에 도전한다는 걸 보고 저거다 이렇게 아이템을 그때 잡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와 연관된 이슈들이 물론 조금씩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미국 정치인들이고 미국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의 디렉션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네. 조금 더 또 그때는 이제 BLM과 아시안 혐오 문제가 이제 수면에 이제 막 나올 때라서 그러면 미국 내 재미 한인들의 목소리, 뭐 정치적 신장, 4.29 폭동, 뭐 정체성 이런 문제로 이제 더 바뀌었죠. 네.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어떤 제 기준에서 나름대로의 그 형평성을 굉장히 찾았던 것 같아요. 밸런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영화 안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화를 이끌어 가려고 한번 연출을 한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5명을 다 하나하나의 개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낳은 메타포적 유산물이라고 저희가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릴린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의 아픔으로 한국에 주둔했던 흑인 아버지 그리고 그때 무슨 밀리터리 브라이드라고 이제 일컫는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쩌면 이제 국가의 비극으로 탄생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제 미셸 스틸 팍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께서 실향민이시거든요.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를 탈출했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업과 그 반공주의에 의해서 이제 또 자라난 그런 세대고, 이제 데이빗 같은 경우는 또 LA에서 가장 진보적인 어떤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지역에서 진보적 어젠다를 하고 있는 어떤 Gen Z, Generational Z를 이제 대변하는 또 젊음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면서 또 메타포적인 역할을 캐릭터라고 이제 저는 또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데이빗이 가장 진솔했고요. 네, 이제 데이빗 후보, 데이빗 김 후보. 그리고 다른 분들은 솔직할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연출자로서 그 이상의 것을 물어볼 수 없는 어떤 현실적 제약이 그분들에게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이제 크게 걸 수 없는 부분은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뭐 진솔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데이빗 김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 친구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놓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좀 어떤 내면과 데이빗의 대조가 영화 속에서 이제 조금 보일 것입니다. 네.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려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다른 점들이 부각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려면은 좀 민감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충분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에서. 가령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어떤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센세이셔널하게 작용한다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굳이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편집실에서. 왜냐면 결국 궁극의 목적은 제가 어떤 이념적 접근이나 아니면 한 특정 정당을 더 내세우려는 그 자세를 최대한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보다는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둔 것 같아요. 가령 엘리 폭동이 왜 한인 정치력 신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나? 혹은 그들의 이민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그런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려는데 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세상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이 같은 어떤 한인이라는 공통부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세상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이기 때문에 나의 지지적인 목소리를 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때는 더 이상 한인이라는 혈통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다가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좀 고민을 하는데 다른 분께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반대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있는 것이 낫냐, 아니면 차라리 아예 없는 것이 낫냐? 전 차라리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협업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치력 신장이 우선은 한인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인이 2018년 전까지는 연방 한인이 단 한 명 존재했다가 이제 지금 현재 4명인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뭐 모든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떤 선택권이 아니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뭐 총기 사건이건 뭐 이런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훈련이 한인 사회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담겨있는 어떤 한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라는 그 문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장성을 띈 한인 정체성을 크게 규명을 했을 때는 그 각자의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한인 정체성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건 그 사람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하는 한인 정체성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내가 코리안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의 내릴 때 그 커미트먼트가 수반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하면은 아메리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코리안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셀프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너는 정말로 재미 한인들이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 질문은 본인만이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확장성을 띠는 것은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럼 한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역사의식, 글쎄요, 어떤 문화에 대한 더 익숙함 혹은 언어에 대한 익숙함 이런 여러 매트릭들이 얼마만큼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온전한 한국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냐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우선 헤로니모 때만큼 개고생을 하진 않았고요. 네, 그런 말 써도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뭘 하는지는 어느 정도 좀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헤로니모 했었을 때보다 어떤 자금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웠어요, 많이. 특히 저희 그 편집을 같이 도와준 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한인 캐나다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이제 스토리 구성을 짜나가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었고 그리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어떤 나름만의 편집 논리 안에서 이걸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고요. 헤로니모는 제 생각에는 어떤 한반도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숭고한 성찰 내지 이제 여정이었다고 하면은 조선은 조금 더 불편한 질문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 구조라든지 뭐 제너레이셔널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념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이런 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달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쿠바가 이제 코리안 큐반 디아스포라면은 초선은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를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디아스포라와 모국 간의 관계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한 동기 자체도 미국 정치 내 재미 한인들이 진출함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이슈가 어떻게 이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설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모국 디아스포라 이런 관계성이 초선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네. 아니 뭐 종전선언도 당사자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저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고 또 미국을 뭐 객관성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평화 이슈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임은 사실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지나치게 미국을 옹호하거나 미국을 악의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 이슈가 작동될 수 있을까? 물론 회의는 있습니다. 네. 연방하원이 뭐 한인이 30명 나온다고 한반도 이슈가 잘 풀릴까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변호사에 대한 미련이나 아니면 제가 뭐 변호사를 포기하고 막 이런 걸 했다고 전 숭고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열정에 이끌려서 헤로님을 시작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선까지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초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다는 거와 뭐 조금은 연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로서 이것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재정적 여건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초선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고요. 그게 만약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조금 다른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능력이 있어서 변호사를 하고 싶을 때 곧바로 다시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5년이나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커리어를 또 새롭게 생각하는데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스토리텔링이 가장 재밌고 그리고 이제 대중과 이런 생각을 나누는 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즐겁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겠죠.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네.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는 조선족 스토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거창하게 뭐 한반도 평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선족 문제를 대한민국 내에서 풀지 못하고는 저는 통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과의 공존도 불가능하고 그들이 2등, 3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지금 현상을 보면서 조선족에 대한 역사와 현실과 그들이 과연 정말 누구인지 그러니까 범죄 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들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에 침투해서 그들이 누군지 그려보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소재는 있지만 어떤 스토리를 발견을 하지 못한 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파친코에 나오는 박소희 씨라는 모사수 역할을 하시는 재미급보 3세 분께서 자이니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하면 재밌겠다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투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끌어오면 내가 당연히 하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시즌2가 기획이 되면서 1년 동안 그분은 또 이제 거기에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잠정적 나중에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뭐 다음 작품, 차기 작품을 뭐 하려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직 없습니다. 네. 초선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초선은 글쎄요, 이제 재미 한인들은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어떤 재미 한인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선거의 여정을 담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름 속에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세대적으로 다른 속에서 어떻게 공통 분모를 발견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의 관객분들께서는 사실상 재미 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경로도 사실 없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과 미국의 정치 지형이 사실 굉장히 오버랩되고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재미 한인의 정치 지형이
한국에서 나오는 어떤 프레임 싸움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실 두 번의 상영회를 진행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응원하려고 정시 영화 할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너 응원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재밌게 보고 가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속는 셈 치고 와서 보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ight there. This is 100. So should we do it here or should we do it there? Never before have there been 5 congressional candidates of Korean descent running at the same time. My Korean name is Sunja. You think about my existence being part of a national tragedy, the discrimination and the stigma, right? There was stigma. I'm forever grateful for this country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communism. I'm running because I want to work with you. My story as a Korean American story can be fundamentally an American story. 한인타운이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당선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Yeah, so David, he was so popular. He was like best friends with all the girls. 데이빗 김 후보는 아직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 후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프로그레시브를 해서 이 후보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한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라. 나는 공화당이라는 걸 데이빗이 알아요. With my parents, I always wanted to be truthful with them, but I couldn't ever muster up the courage. Thousands of Koreans working in South Central and Koreatown lost businesses they took years to build. Koreans were fighting because police was not there. That's when our community really woke up and said, we need representation. Nearly 3,000 hate crimes are reported against Asian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The government does nothing for us. It's time for them to do something for us. These young people, they have so much freedom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have. This will be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 of our lifetimes. It's not just the future of America that's at stake, it's the future of the world. I just found it offensive. I did reach out to the White House and I told them, why are you doing this? We transcend the partisanship when it comes to serving our communities. We can volunteer and fight for what's right. That's the America we're fighting for.